녹화 시작. 자, 보겠습니다. 자, 비열하다 할 때 비열인가? 비열하다 할 때 비열 이런 거 아니죠? 이 비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어떤 물질 몇 킬로그램이야? 1kg 온도 몇 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다. 1도씨를 높일 때 필요한 열 에너지량을 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비열의 단위는 여기 밑에 보시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섭씨 온도 단위 또는 줄 퍼 킬로그램 도씨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요거 쓸까요 안 쓸까요? 얘는 잘 안 써요. 주로 시험에서 문제 풀 때 사용되는 단위는 이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비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밑에 보면 남아 있는데 요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지 돼요. 비열을 구하는 방법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분의 열량을 해서 구해 볼 수 있어요. 기호로 바꿔 나타내면 스몰 c는 m 델타 t분의 q랑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침하려고 한 건데 참은 거죠? 재채기 아이 치야 할 수도 있죠. 얼마나 그냥 재채기 참지 말고 해요. 오히려 병 날 수 있어. 여기 세상 귀여운 재채기였네요. 자, m은 얘들아 질량이고 델타 t 여기서 이 세모티라고 하면 어디 가서 무식하다고 해요. 세모티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면 된다? 델타. 이게 이제 로마어예요. 세모 모양 로마어인데 요거 델타라고 읽어요. 뜻은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델타 t 하면 템퍼처 맞죠? 온도? 발음이 좀 구리긴 한데 델타 t 온도 변화량 그리고 이제 열량을 뜻해요. 자,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 들어가고요. 질량 단위 킬로그램, 온도 변화는 섭씨 온도 단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한 열량이 1kcal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질량은 1kg이야. 이때 온도 변화량이 1도씨였다라고 했을 때 비열은 얼마가 나오냐면 1kcal per kg 섭씨 온도 단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단위는 자, 처음에 킬로칼로리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여기 바 하나 써주고 다음 킬로그램에다 섭씨 온도 이렇게 곱한 거 해서 비열 단위가 만들어지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열량 구하는 방법이 요 밑에 나와 있는데요. 비열에다가 뭐 곱하면 돼? 질량 곱하고 온도 변화를 곱해서 가해진 열량을 구할 수 있다. 비열이 1이고 질량이 1이고 온도 변화 정도가 1이면 전부 다 곱해서 몇 킬로칼로리? 1킬로칼로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비열과 온도 변화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자, 같은 질량의 두 물질에 같은 양의 열을 가하면 비열이 큰 물질이 작은 물질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작다. 즉 비열은 온도 변화에 반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자, 여기 델타 t만 놔둘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델타 t가 온도 변화잖아. cm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 그럼 어떻게 돼? cm분의 q는 델타 t랑 같다. 온도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비열 여기 온도 변화 정도는 뭐에 비례한다? 열량에 비례를 해요. 질량은 어떻게 써? 질량 분모에가 있잖아. 질량엔 반비례, 열량엔 비례. 비열엔 반비례합니다. 비열이 클수록 이제 열을 가했을 때 그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 정도가 작아요. 반대로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 정도는 클 겁니다. 여기 또 똑같이 보면은 그 관련 내용이 나와 있죠.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질량이 작다는 건 분모가 작다는 거거든.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질량이 작다, 분모가 작으면 당연히 온도 변화는 크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온도 변화에 반비례, 비열은 온도 변화에 반비례한다.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비열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 비열은 m 델타 t분의 q잖아.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크면 비열은 작은 거고요. 반대로 온도 변화가 작으면 비열은 크다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어떻다고요?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는 작다.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는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비열의 정의가 뭐였는지를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야. 비열의 정의가 뭐였어요? 어떤 물질 1kg 온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인 거잖아.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가열을 했을 때 온도가 잘 안 올라간다는 건 비열이 크다. 온도가 잘 변한다. 비열이 작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물 1kg이 있어. 1kcal만큼의 열을 가해 주었더니 온도 얼마큼 올라갔어? 1도 올라갔지? 자, 가한 열량의 크기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온도 변화 정도는 얼마가 된다? 몇 배가 돼? 2배. 커진 거 보이지? 가한 열량이 2배가 됐더니 온도 변화가 2배가 됐습니다. 온도 변화는 열량에 비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열량은 똑같아. 근데 질량을 몇 배로 증가시켰어? 2배로 증가시켰지? 자, 온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하니까 질량이 2배 증가했으니까 온도 변화 정도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도만큼 온도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열은 물질의 특성으로 물질마다 고유값을 가진대. 즉, 물질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는 거죠. 여기 볼까? 구리 비열 0.09인데 이 비열 값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물어봐요. 알겠지? 상대적으로 이 물의 비열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래보다 비열이 어때? 한 5배 정도 더 크잖아. 그러니까 한여름에 해수욕장 놀러 가면 모래사장 밟았을 때 그 느낌 어때요? 굉장히 뜨겁죠? 그죠?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때? 시원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비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열이 가해져도 온도가 금방 올라가. 근데 물은 1도 올리기 위해서 1만큼 에너지 필요하잖아. 모래의 5배란 말이야. 모래 1도씨 올리기 위해서 0.19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물은 그 5배의 근하는 1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올라가거든. 그래서 차가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어때?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작아요. 바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 온도가 거의 안 변한다고. 급격한 기온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륙지방, 해안지방이 내륙지방보다 일교차가 작대요. 여기서 말하는 일교차라는 거는 하루 동안의 기온 변화를 말해. 보통 새벽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고 밤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지고 대낮에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오후 2시 정도가 온도가 제일 높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가장 온도가 높았을 때랑 낮았을 때의 차이를 일교차라고 하는데 바닷가 쪽은 그래도 그 일교차가 작은 편이다. 왜?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닷물은 온도가 거의 안 변하거든. 그래서 거의 이게 이제 주변 지역의 기온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지. 자, 사람 몸속에 뭐 있어? 물 있죠? 그죠? 혈액도 물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피부에도 수분이 채워져 있고 물이 없는 곳이 없단 말이야. 근데 사람 체액이 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 사람 체온 조금만 변해도 어떻게 돼요? 정상인 사람의 체온은 36.5도 정도 되죠. 여기에서 3, 4도만 올라가도 사람 죽어요. 보통 40도 넘어가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체온이
진짜 이렇게 뭐 조금만 열이 가해져도 삽시간에 변한다. 그럼 다 죽어나가. 못 살아. 그래서 체액이 뭘로 만들어진 거야? 물로. 물은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어때요? 비열이 크니까. 그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에틸 알코올보다도 크고요. 콩기름보다도 훨씬 더 비열 값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로밖에는 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액체 물질이 없었겠죠. 온도가 잘 안 변합니다. 온도 변하면 큰일 나요. 자, 비열을 활용한 사례인데 냉각수. 자, 과열된 기계 온도 낮춰주고요. 찜질팩 속 물, 뜨거운 물 빨리 식지 않게 해주고. 난방용 보일러는 비열이 큰 물을 쓴대요. 그래서 그 보면은 우리 집 밑에는 다 뭐가 깔려 있어? 배관이 다 깔려 있죠. 물이 지나가는 길이 깔려 있단 말이야. 물 지나가요. 거기 뜨끈뜨끈한 물들 지나간다고.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 무쇠솥하고 돌솥이 있대. 그 라면 끓일 때랑 전골을 끓일 때 쓰는 냄비가 서로 달라요. 라면 싫어하는 사람 없죠? 라면 먹을 때 우리 무슨 냄비에다 라면 끓여? 양은 냄비. 맞아요. 양은 냄비 그 색깔 무슨 색이야? 보통 그 황금색 있잖아. 어? 그 노란색 집에 하나씩은 다 있죠? 없어요? 라면 끓일 때 그거 안 써요? 아, 그래? 보통은 노란색 양은 냄비를 써야 거기다 끓여 먹어야 좀 맛있거든. 그래? 근데 그 양은 냄비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열이 잘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비열이 작습니다. 그래서 비열이 작다는 거는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열을 가해줘도 양은 냄비의 온도는 삽시간에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라면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먹는 그런 슬로우 푸드가 아니잖아. 패스트푸드 아니에요? 인스턴트? 그지? 빠르게 요리를 하고 빠르게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무슨 돌솥에다가 막 끓이고 있어. 얼마나 미치겠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친구가 잠만 기다려봐. 돌솥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다 물을 끓여. 하루 왼종일 걸리겠죠?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양은 냄비 쓰는 거예요. 비열 작은 거 쓰는 거라고. 반면에 우리가 전골 요리를 양은 냄비에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먹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 금방 식겠죠. 뜨끈한 국물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차가운 국물을 먹으면서 그냥 좀 찝찝하겠지. 그때는 우리가 뭘 쓴다? 돌솥 같은 거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돌솥이라든가 아니면 뚝배기 에다가 해주게 되면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양은 냄비에 비해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변합니다. 뜨거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거라고. 집에서 돌솥 가지고 라면 끓이지 않죠? 그죠? 아, 그래? 가서 설명해줘요. 야, 너 비열이 뭔지 알아? 없으면 이거밖에 못 쓰지 뭐. 알겠지? 자, 라면 물은요. 그거 너희들 있잖아. 그 정확하게 그 라면 봉지에 쓰여진 설명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왜 그러냐면 라면 연구원들이 한두 번에 봤겠냐? 그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그 또 있어. 라면 끓일 때 뭐지? 뭐 예를 들어 500ml 물을 넣으래. 그러면 그 500ml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라면 거기 봉지에 보면은 라면을 같이 넣으라고 되어 있어. 차가운 물에 라면 면을 넣은 상태에서 끓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 있어요. 끓는 물에 애초에 라면을 넣으라는 말은 없어. 물을 500ml 준비해서 라면과 스프랑 넣고 같이 끓여라. 몇 분 동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끓는 물에 넣는 사람들 있잖아. 보통 끓는 물에 안 넣어도 되나 봐. 왜냐하면은 이게 걔네들이 다 이거까지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 차가운 물에 면을 넣고 4분 정도를 끓였을 때 그때가 어때? 적당한 익기와
그 다음 적당한 물량까지. 왜냐면 다 증발돼서 날아가잖아. 그지? 그 물까지 계산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 일단 그래 찬물에 넣고 끓여도 되는 것 같아. 굳이 뜨거운 물에 안 넣어도 되는 것 같아. 자, 여튼 현성이가 다이어트를 해요? 아, 그래? 자, 그 다음 열팽창 관련된 내용 볼게요, 얘들아. 열팽창이라는 건 뭐예요? 열받아서 팽창하는 게 열팽창이에요. 쉽죠? 어렵지 않죠? 열받으면 팽창해요. 퍼져요. 맞아요. 여러분들 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열받으면 퍼질 겁니다. 좀 살쪄 보이고 싶으면 뜨거운 데 가면 되나요? 좀 어느 정도 일리 있기는 하지만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야. 그죠? 가장 몸을 퍼져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삽시간에 퍼져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전에 라면 한 3개 먹고 자면 돼요. 국물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그지? 그럼 그 염분 때문에 삼투 현상에 의해서 세포가 물을 끄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세포에 물이 채워져서 세포 부피가 팽창해져가지고 얼굴하고 몸도 같이 팽창하겠죠? 우리 이제 붓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팽창은 뭐야? 그냥 열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은 입자들 간의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입자들 간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팽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온도계의 원리도 과거에 사용했던 온도계들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무엇을 이용했다?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해서 온도계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체온을 잴 때 어떻게 쟀냐면 이 빨간색 액체가 들어가 있는 온도계를 어머니가 주셔. 어디다 끼고 있으래? 겨드랑이에 꽂고 있으래. 이렇게 꽂고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요. 그거 가지고 재는 거야. 아날로그식이죠? 근데 그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빨간색 액체가 뭔지 알아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알코올은 투명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빨간색 색소 타가지고 알코올 넣어서 그 알코올 부피 팽창하는 정도 가지고 이제 온도계를 사용을 했었다는 거지. 근데 요즘 이거 써요, 안 써요? 학교 실험실에서도 잘 안 쓸걸? 쓰려나? 모르겠다. 요즘엔 어떤지. 근데 다 요즘에 다 디지털 온도계가 훨씬 더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다 대체가 되었죠. 근데 과거에는 이 온도계에다가 이 알코올을 넣기 전에는 또 이제 뭐도 넣었었냐면 수은도 넣었어요. 수은 온도계. 학교 실험실에서 진짜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그 수은 온도계를 쓰다가 나중에 이걸로 바뀐 거죠. 수은 온도계 왜 써? 수은 온도계를 쓰다가 바뀐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깨지면 수은 나오잖아. 그거 사람이 혹시라도 피부에 닿거나 흡입을 하게 되면은 병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대체가 된 건데 요즘에는 뭐 이거조차도 안 쓰죠? 그죠? 유리로 된 거 안 쓰잖아요. 자, 고체 열팽창을 보면 백금유리, 강철, 콘크리트, 노스, 알루미늄, 납. 자, 늘어나는 길이가 참 뭐 열팽창 정도가 납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은, 물, 글리세린, 휘발유, 메틸알코올, 벤젠, 아세톤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부피가 자, 팽창 정도도 다 달라요. 자, 이 중에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고체랑 액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른데 기체는 종류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늘어나요. 똑같이 부피가 팽창을 한다. 알겠어? 자, 열팽창에 의한 형상을 보면은 자,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을 해요. 뭐 이거 몰라도 돼요. 0도에서 4도 사이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 부피 작아진다 이런 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뭐야? 그냥 열이 가해졌다. 입자들 간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입자 사이 간격이 멀어지고 부피는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하이탑이라서 들어가 있는 거고 다른 교재에는 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고체 열팽창 이용인데 요거 시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요 바이메탈이라는 녀석이 나올 거예요. 바이메탈이 근데 왜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 뭐야, 왜 이래? 자, 여기 바이메탈이라는 게 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금속
그 열팽창률이 다른 두 개의 금속판을 붙여서 만든 요것을 바이메탈이라고 해요. 자, 이 바이메탈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자, 예를 들어, 금속 A랑 B가 있는데 열팽창률이 B가 더 크다 이거야.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B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졸면 안 돼요. 꼬마!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주죠? 아, 그래? 나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는 안 줄까? 나도 받고 싶은데 포르쉐 주면 좋겠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 그 두꺼비 노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QM6 줄게 포르쉐 줘라. 하면 안 될까? 포르쉐 달라고 했더니 이마트에서 포르쉐 자동차 장난감 갖다 주는 건 아니겠지? 그 산타 썰매에 포르쉐를 실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 그죠? 그냥 그 남자들이 워너비 차 하면은 포르쉐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한 번쯤 타보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솔직한 말로 포르쉐를 탈 수는 있어. 선생님도 여지껏 좀 모아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포르쉐 정도는 어떻게 좀 싼 포르쉐는 좀 사겠지. 근데 그걸 사는 순간 대출까지 좀 받으면 새 차도 뽑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좀 그렇게까지 차를 사서 어차피 바퀴 4개 달린 거 똑같고 굴러가는 거 똑같은데 굳이 포르쉐를 사서 내가 그걸 누구한테 자랑할 거야? 그죠? 해봐야 맨날 집이랑 집 주차장하고 학원 주차장에만 있을 건데 지나갈 때 잠깐을 위해서 포르쉐를 사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지? 집은 있는데 이제 좀 넓은 집으로 이제 옮겨가야겠죠? 그죠? 좀더 좋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원래 차를 좀 더럽게 쓰는 편이라 포르쉐가 있어도 아마 차가 한 1년 동안 세차가 안 돼 있는 그런 채로 돌아다닐 수도 있어서 차라리 지금 차 그냥 쓰레기도 던져놓고 막. 부모님 차는 다들 깨끗한가요? 던져놔요 차에. 던져놔요 그냥. 바닥에다가 촥 던져놓고 한 일주일 모아놨다 치우고 자동차에 좀 냄새도 좀 나고 방향제가 필요 없어. 왜? 과자 냄새, 음식물 냄새들이 진동하고 있거든. 얼마나 좋아요. 방향제, 천연 방향제, 그지? 과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자동차가 흔하겠어요? 부모님들 차는 다 깨끗한가요? 네. 그래? 저희 아빠 더 좋아요. 그래? 네. 포르쉐야 혹시? 포르쉐는 아니야? 아이오닉3 좋지. 저 충전 거기서 무선 충전도 되고. 무선 충전이 돼요? 무슨 휴대폰이야? 나와요. 그래? 전기 나와서. 어디 무슨 이렇게 판 같은 데 올라간 무선 충전대? 네. 에? 핸드폰이 무선 충전이. 아니 그건 핸드폰이 되는 거고 난 또 자동차가 된다는 줄 알았잖아 지금. 자동차가 무선 충전되면 그건 혁신이야. 꽂을 필요가 없잖아. 주차만 해놓으면 충전이 되는 거야. 와. 그 뭐지 캠핑 가면 자동차에서 전기 나와요. 그래 어쩌라고. 근데 그 전기차 배터리가 그게 다른 그 전열기라든가 에어컨 작동하는 데 드는 소비 전력이 굉장히 크거든. 근데 그거를 전기차는 시동을 꺼도 그걸 그대로 똑같이 작동을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켜놔도 전기차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데 그만큼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박이죠.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배터리가 고장이 났다. 배터리 셀 자체가 고장이 났다. 그럼 그거를 통째로 교환해야 될 일이 생기면 수리비가 막 1,000만 원, 2천만 원씩 들어가요. 왜냐면 배터리 가격이 대부분이거든. 그 차 가격이. 근데 문제는 배터리에 셀에 손상이 생기면 근데 그거 교체도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알아요? 거기에 작은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하나만 뚫려도 폭발합니다. 보통 이거 수업해야 되는데 차량에 보통 들어가는 배터리가 내가 알기로는 그 리튬 이온이거든요. 리튬 이온 또는 리튬 폴리머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한 예로 얘네들이 이제 그 공기랑 접촉하는 순간 화학 반응이 진짜 미친 듯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사고 났을 때 그 폭발 사고 나면은 그 불 끄기도 쉽지 않다고 하잖아. 다 요 녀석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도 예전에 이거를 무서움을 언제 제대로 느꼈었냐면 선생님이 취미로 그 드론 그 레이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드론 레이싱. 드론 레이싱이 뭐냐면 한 요만한 손바닥만한 드론이 시속이 대략 150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카메라를 달고 영상 송수신 안테나를 달아서 고글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경주를 하는 거야. 그걸 취미 생활로 했었는데 당시에 이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뭐냐면 요 리튬 폴리머라는 게 들어가요. 리튬 폴리머. 근데 이게 맨날 150 속력으로 달리다가 날아가다가 어디 부딪히고 막 그러면 좀 충격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 번은 이게 좀 손상된 배터리가 좀 있어서 살짝 뭔가 좀 찌그러지진 않았는데 뭔가 외부 물리적 충격을 받았었나 봐. 근데 아는 형님이 이거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서 충전을 했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불이 붙더니 그 아파트 그 방 안에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붙은 거야. 아파트 벽에. 그래가지고 다행히 집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소화기가지고 그냥 겁나 껐대. 그랬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뒤지게 후들거 맞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었거든. 그래서 좀 위험해요. 조금만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이게 크게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자동차 설계할 때 강철 판 같은 거 해가지고 다 안에 넣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다 탑재가 되거든. 근데도 좀 위험할 수는 있죠. 근데 나중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온다고 해요. 미국에서 현재 개발 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무슨 배터리라고 했는데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그 배터리 공장들 있죠. 좀 문 닫는데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고 했나? 전고체? 요거 나오면 진짜 혁신이에요. 전고체 배터리. 이거는 안 터져. 폭발 위험성이 없어. 리튬처럼 충격이 가해진다고 해서 터지거나 하는 그런 배터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리튬 폴리머, 지금 현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들은 한 번 충전하면 400km 정도를 가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전고체 배터리를 쓰면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미터를 간다? 1000km 간대요. 그리고 충전 시간이 또 다르대. 급속 충전하면은 그 테슬라나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한 10몇 분 걸릴 거야. 급속 충전하더라도 완충하기까지. 근데 이거는 한 3분이면 하나? 3분인가 5분이면 한대. 맨날 휴게소에서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 휴게소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걸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요거를 탑재된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운행을 또 하는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대. BMW에다 넣어서 했나? 몰라. 벤츠에다 했나? 무슨 차에다 했어 하여튼. 그래서 요거 만약에 관련 주가 나오면 요거 주식 사면 대박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대. 상용화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있더라? 대박인 기술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래서 국가가 먹고 살려면 나 좀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진짜 그 기초 산업들 있죠. 이런 공대생들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지? 다 이런 거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공대생들 아니야, 그지? 공과계열, 순수 과학 쪽. 응? 자, 보겠습니다. 이 바이메탈을 보면, 자, 이것도 뭐 결국에는 과학에서 비롯돼서 뭔가 이제 기술 개발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겠죠, 그죠? 열팽창률이 지금 어디가 더 크다라고 나와 있냐면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대요. 열팽창률이 크다. 이건 뭔 얘기냐면 열을 가했을 때 얘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야. 여기다 열을 가해. 근데 얘가 붙어 있어. 근데 B는 많이 늘어나. 근데 A는 좀 적게 늘어나. 그래서 얘가 휘어집니다. 어디로 휘어져요? 위로. 휘어진다 이거야. 위로. 알겠어? 위쪽으로 휘어진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반대로 냉각을 해요. 왜냐면 얘는 늘잖아. 근데 붙어 있잖아. 근데 얘는 조금 늘어나잖아. 그래서 위로 꺾이는 거야.
냉각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A는 수축을 하고 B는 어떻게 된다? 얘도 수축을 할 건데 열 팽창률이 큰 B가 더 많이 수축이 돼요. A는 좀 덜 수축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휘어진다? 밑으로. 수축이 많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바이메탈을 일상생활에서 좀 이제 많이 적용된, 바이메탈이 적용된 가전 제품들이 있죠. 대표적인 가전 제품으로 뭐가 있다? 다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 많이 쓰는 고데기가 있습니다. 고데기 이거 계속 쓰다 보면은 나중에 그 어떻게 돼요? 계속 뜨거워지다가 전류 공급이 차단되죠? 전원이 차단이 돼요. 왜? 이유가 뭐야? 불날까봐도 있고 계속 열이 가해져서 뜨거워지면 머리카락 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카락 녹기 그 이전의 온도까지 물론 이거 계속 잡고 있으면 물론 녹기는 할 텐데 되자마자 이렇게 닫자마자 녹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닫자마자 녹으면은 뭐 머리 두피 다 벗겨지겠죠? 그래서 적정 온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가열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회로가 있을 거 아니야. 전기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된다? 휘어진다. 그래서 전류 공급이 차단이 돼요. 다시 냉각이 되면 또 다시 전류 공급. 다음 온도가 또 많이 올라가면 이제 절 차단. 그치? 다리미도 똑같아. 아시겠어요? 화재 경보기도 요거 이용한 거예요. 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건물 안에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건물 안에 온도가 올라가면 또 얘가 휘어지면서 전류가 공급이 되고 화재 경보기가 울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고체 열팽창 이용예 한번 볼까요? 이거 본 적 있어요? 다리 이음매 부분. 육교 건널 때 보면은 그 계단 위쪽에 이렇게 좀 지그재그 모양으로 틈이 살짝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놓냐면 육교는 철근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이 철근이 여름이 되면 부피가 크게 팽창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반대로 크게 수축을 해요. 그 과정에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매년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 망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늘어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틈을 벌려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철도 레일도 보면은 자, 지금 여기 틈 벌려져 있는 거 보여요? 자, 이렇게 놓은 이유가 뭘까?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지 같죠? 물론 여름만 사계절 있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겠지만 여름만 사계절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아마 거의 뭐 초죽음의 나라였을 거야. 일본은 더 뜨겁대요. 그건 알고 있죠. 여름에 일본 가면은요 날씨가 미친 듯이 덥대. 겨울에? 몰라? 겨울에 한번 가봐요.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자, 여기 틈을 둬서 휘어지는 걸 방지하는 거야. 여름에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자, 디귿자형도 마찬가지 사고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 에나멜 성물과 열팽창 정도가 같은 물질. 여기 안에 금 같이 들어가죠? 수은하고 뭐 같이 들어가더라? 금 같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말감이었나? 그죠? 금도 일부 같이 들어갈 거예요. 수은하고 금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말감이에요. 그 아말감이 지금 여기 채워져 있는 거거든? 근데 요즘 다 금으로 채우죠? 근데 요즘 금값 비싸가지고 채우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 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그 콘크리트랑 철근의 열 팽창률이 다릅니다. 자, 꽉 낀 금속 뚜껑을 열기 위해서 금속 뚜껑을 따뜻하게 해주면 쉽게 열린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액체 열 팽창을 이용한 예라고 나와 있는데 알코올 온도계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음료수병 같은 경우에도 그 위에 보면은 음료 좀 덜 채워져 있잖아. 그거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름 되면 팽창하니까 뚜껑 열고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적당히 채워주는 거고, 뭐 주유량은 부피로 계산하면 부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을 때 주유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바이메탈까지 전부 다 설명했으니까 하이탑은 그 뒤쪽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오투도 한번 거기 관련된 문제들 지금 한번 쭉 풀어보세요. 채점은 개별 채점하고 모르는 건 개별 질문 받겠습니다.